희망을 주는 황탁TV, 용기를 주는 황탁TV. 오늘은 유채원 작가님을 만나게 됐어요. 사실 유채원 작가님은 내가 상해에서 만났죠. 예. 만났는데 이제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뭐 이스라엘, 그다음에 미국 이제 경험도 있고 다른 이제 해외에 대한 이제 많은 경험이 있는데 상하이에서 이제 기사 생활을 했죠. 테크노드라는 이제 그 영문 IT 벤처 그걸 했는데 그때 이제 처음 이제 만났어요. 만나서 그러다가 이제 뭐 한국 들어왔다고 그러는데 그런 줄 알았다 보니까 갑자기 독일 갔다고 그래요. 네, 의외했어요. 그래서 독일에 가서 이제 최근에 베를린 공대에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입학을 했는데 지금 이제 잠시 독일에서 한국에 이제 그 수업하기 전에 잠깐 들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황탁TV에 출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예. 그래서 뭐 그 간단하게 이런 책도 써가지고 상하에서 이제 그 영국 런던까지 자전거 여행을 8,500km를 한 경험도 있고 굉장히 에너지가 넘치고 그다음에 이 스타트업에 대해서 이런 책도 쓰고 했습니다. 굉장히 열정과 도전의 여왕. 아이고, 아닙니다. 가천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얘기는 이제 독일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특별히 독일에 가게 된 어떤 배경이 있었어요? 난 깜짝 놀랐어요. 한국에 계신 줄 알았더니 독일 갔다 그러길래 왜 갑자기 독일 했어요? 이게 그 중국에서 4년 살고 보니까 이제 다른 나라로 옮길 때가 됐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생각이 들었다. 네. 그래서 사실 자연스럽게 자전거 여행을 한 거거든요. 비행기로 가면 솔직히 재미없잖아요. 그렇죠. 쑥 가는 거고. 비행기로 가면은 그냥 뭐 사실 도시에서 일하는 게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중국에서 컴퓨터로 일하는 거랑 뭐 유럽에서 컴퓨터로 일하는 거랑 그래서 좀 색다른 방법으로 다음 목적지를 찾고자 이제 자전거 여행을 했어요. 그때는 사실 14개 국가를 갔다 그랬거든요. 네. 그때 생각은 아랍 국가에서 일해보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네. 예. 그런데 이제 자전거 여행을 하면서 그 이슬람 국가들을 많이 지났는데요. 거기서 이제 여자분들의 생활 이런 걸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건 아니다. 마음이 멀어졌어요. 나는 아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유럽에 들어오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정말로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전거 여행을 하면서 특히 그 프랑스에 있으면서 너무 좋았어요. 이 나라에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좋은 나라에 프랑스로 유학을 갔어야 되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왜 독일로 확 바꿨나요? 네. 그래서 그 한국에 돌아와서 프랑스어 수업을 찾아다녔는데 제가 원래 졸업한 대학교에서 교양 수업으로 이제 프랑스어를 1학기 때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졸업한 모교에 가서 한번 청강해 볼까 했는데 작년엔 프랑스어 대신 독일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래는 프랑스어를 배우러 갔는데 가보니까 이제 그게 아니고 수강 편람을 보니까 독일어가 있더라고요. 독일어가 네,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실망하고서 뭐 아무것도 하지 말자 했는데 뭐 꽁 대신 닭이지 하면서 일단은 그 독일어 수업을 한번 들어나 보자. 그래서 이제 독일어 독일어 수업을 듣기 시작하고 교수님이 참 좋으셨어요. 그리고 그 독일어도 뭐 괜찮은 언어 같고 그러다 이제 먼 나라 이웃 나라 독일 편을 읽고서 이원복 교수의 그걸 읽고서 그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독일이 그 역사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다시금 경제 성장을 이룩하고 또 그 동서독으로 나뉜 그걸 분단된 것을 통일한 그 역사가 정말로 감동시켰어요, 저를. 그래서 이 나라는 정말 괜찮은 나라다. 마치 이렇게 굴곡을 겪은 겸손한 사람처럼 나라가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독일 친구가 원래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괜찮은 독일 친구들이 태어난 이 나라에 대해서 한번 도전해봐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독일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독일에 이제 가게 됐고 거기서 이제 뭐 아무튼 알바시 되든 어디 회사에서 뭔가 일을 해야 되니까 그거를 하고 지금은 뭐 어느 대학으로 갔다고 그랬죠? 잠깐 그래도 그 설명을 좀 해주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독일의 수도가 베를린이고요. 베를린에 3개의 명문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훔볼트 대학교, 그 다음에 이제 베를린 안에서도 동독이 있고 서독이 있거든요. 그래서 동독에서 유명한 이제 훔볼트 대학교, 그리고 서독에서는
자유대학교. 그리고 베를린 자유. 네, 그리고 그 베를린 공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제가 2년이 되어서 베를린 공대에서 한번 강연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참 베를린 공대 친구들이 마음에 들었어요. 예. 굉장히 이 창업이라던가 예술 쪽이라던가 관심사가 되게 다양한 친구들이고 그 거기서 또 강연하면서 그 친구들을 많이 사귀면서 아, 참 캠퍼스도 좋고 참 좋다. 여기서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6월에 지원을 하고서 이제 뜻밖의 합격을 했네. 네, 뜻밖의 합격을 했어요. 우리 박수 한번 치죠.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네. 이제 아무래도 이제 독일에 갔으니까 예. 독일어를 해야 되잖아요. 예. 언어가 이제 독일이니까. 네. 그러면 우리 그 유채연 씨는 무려 몇 개국인가요? 4개국으로 알고 있었는데 5개국이 되나요? 네. 제가 한번 볼까요? 우선 한국이니까 한국이 될 거고 또 영어가 유창하죠. 영어. 중국어도 유창하죠. 중국어. 스페인어가 또 유창하죠. 네. 또 독일어. 네. 5개국, 5개국. 5개국 이렇게 한 번에 가고. 열심히 갈고 닦겠습니다. 네, 참 완벽하지 이게 않습니다. 도전의 끝이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어요. 도전의 즐겁게 끝. 하고 있습니다. 즐겁게. 네. 어.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실 독일이 우리보다 선진국이라고 이제 다들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고 또 독일의 기술이 발달됐다 이런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독일에 이제 유학을 가고 싶은 마음이 좀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는 것도 굉장히 많을 건데 네. 독일에서 이렇게 유학이나 또 이렇게 생활을 해보니까 우리는 이제 거기 가면 외국인이잖아요. 외국인 유학생인데 외국인 유학생을 대하는 어떤 제도라든지 태도라든지 뭐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그거 잠깐 그 설명을 좀 좋을 것 같아요. 그 제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독일만큼 유럽에서 그 외국인에 대해서 관대하고 또 환영하는 나라가 느끼기로는 없는 것 같다. 그건 과장된 표현일 수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개인적으로 느낄 때 이제 그렇다는 거죠. 그런 뭐 그게 뭐 몇 가지로 나누면 비자만 봐도 그렇습니다. 비자 제도를 봤을 때 네. 가장 외국인 친화적으로 만들어진 비자 제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 아무튼 그 좋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하지 뭐 시험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뭐 비용도 있을 거고 뭐 이런 등등이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렇죠. 인종에 대한 이런 네.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좀 말씀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우선은 그 독일 사람들의 외국인에 대한 태도가 굉장히 이제 환영하는 분위기예요. 그 그랬어요? 일례를 들어드리면 이번에 그리스에 있는 그 모리아 캠프에서 불이 나서 그 1만 명의 난민들이 그 집을 잃어서 굉장히 전 세계에서 많이 안타까워했었는데요. 독일은 정말로 행동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서 독일 시민들이 아유 이럴 순 없다. 이게 사람들의 인권을 이렇게 그 짓밟을 순 없다. 그러면서 난민들을 우리나라에 보내라, 독일로 보내라 라는 데모를 했어요. 이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이건 다들 사실 다들 안 미국이거든요. 받으려고 그러잖아요. 네. 안 받으려고. 네, 다들 안 받으려고 하는데 독일은 거꾸로 우리나라로 오라고 데모를 하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결국 독일 정부가 그 주도적으로 이제 1,500명의 난민들을 독일로 초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온 난민들에 대해서도 독일어를 잘 가르쳐주고 살 곳을 마련해주고 이런 제도들이 참 잘 돼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독일의 이제 학비 부분이 거의 이제 뭐 없다고 그러고 파격적이라고 그러잖아요. 뭐 진짜 그런가요? 네, 제가 산 증인입니다. 산증인. 왜냐면은 제가 사실 이게 자전거 여행이 저한테는 육체적인 한계를 시험해 본 거였어요. 그래서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제가 제 지적인 한계를 시험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유럽에 있는 명문대들을 다 이렇게 시험을 썼어요. 그래서 뭐 캠브리지, 옥스포드 그리고 런던 정경대 해가지고 유럽에서 제일 랭킹이 높은 이 세 대학에 썼는데요. 런던 정경대에 붙었어요. 근데 학비랑 기숙사비랑 생활비랑 다 합하면은 1년에 6,400만 원이 들었어요. 한국 돈으로? 네. 런던 정경대는 6,400만 원? 네. 그래서 장학금을 썼어요. 장학금에서 떨어졌어요. 이게 영국 것도 쓰고 한국 것도 썼는데 떨어졌어요. 그리고 부모님한테 부탁드리려고 했는데 거절당했어요. 그래서 저도 정말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어요. 왜냐면 자전거 여행할 때 스폰서를 14개를 받았었잖아요. 그래서
그때처럼 하면 되지 하면서 열심히 했으나 어렵더라고요. 학비를 도저히 마련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네 그래서 아이 뭐 정말 될까 싶으면 마음으로 독일 대학에 썼어요. 그 독일 대학은 여러분 그 독일어를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면은 붙기가 굉장히 수월하고 학비도 거의 없어요. 아, 학비 독일어 거의 자격증을 뭐, 갖고 네.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비유도 외국인으로서 들어가기가 쉽고. 네, 그러면은 뭐 학비가 거의 뭐 공짜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지원한 거는 그 베를린 공대의 그 영어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그 학비가 42만 원이에요. 한 학기에. 자, 네, 요게 참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42만 원이 물론 돈은 42만 원인데 엄청난 거죠. 이게 42만 원 들어가는 학교가 없어요. 뭐 한국에 그럼요. 다뭐 이거 학원비만 해도 지금 어딘데. 예? 그래서 이제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결국 이제 두 가지 독일어를 잘하면은 그 자체도 더 없을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네, 있고 우리 이제 유치원 씨 같은 경우는 이제 42만 원 한 학기에 42만 원의 돈으로 가게 되고 런던 그 전경대는 6,400만 원, 그죠? 네. 6,400만 원 이게 비교가 안 되네, 비교가. 네. 여러분 꼭 독일에서 공부하세요. 아, 비교가 안 되네. 참 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좋은 혜택이 있다는 걸 우리가 막연히 알고 있지만 또 이렇게 실제로 도전하는 사람이 좀 적거든요. 실적으로는 네. 적고 또 그렇고 거기서 이제 뭐 전공은 어떤 쪽으로 하기로 했나요? 그 지속 가능한 경영입니다. 지속 가능한 경영. 네. 그럼 어떻게 몇 년제예요, 그게? 그 2년짜리 과정이고요. 첫 번째 해에는 그 독일 베를린에 있는 캠퍼스에서 공부를 하고 이제 2년차 이제 두 번째 해에는 5개 나라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아. 그 5개 도시 중에 이제 선택할 수 그러니까 있고. 이제 2년 과정인데 하나는 독일에서 공부하고 하나는 5개 나라에서 네. 또 거기 가서 이제 선택해서 공부할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뭐 아무튼 거기서 드디어 유치원 석사님이 탄생이 되시는 거야. 박수 미래를 위해서 박수 한번.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예, 공부하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 유치원 씨를 보면 뭔가는 계속 이렇게 도전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난 너무 좋아요. 난 이런 분만 만나면 눈물이 나와. 이런 정도로 좋아하는데 그러면 이제 우선 2년 마치고 학교를 마치고 그다음에 계획들이 또 많을 것 같은데요. 네, 그 독일 기업에서 꼭 취업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독일의 이런 그리고 유럽의 근로제도가 정말 정말 좋거든요. 물론 세금은 어마무시한 40%이지만 그만큼 누릴 수 있는 부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교육이 일단 다 무료죠. 그리고 교육이 무료예요. 네. 그리고 사회적인 제도도 정말 잘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에서 참 인간적으로 살기 좋은 나라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고요. 그래서 그 독일에서 취업을 하는 게 목표이고요. 그리고 자전거 여행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 루트로 하고 싶은 것은 이제 독일에서 남아공까지 그 아프리카를 가로질러서 가는 건데요. 자, 요거는 상하이에서 출발해서 런던까지 A 코스. 네. A 코스. 이제 A 코스. 횡단을 했기 때문에 이제 중단을 이제 다음번에는 독일에서 남아공까지 B 네. 코스네. 네. 그 밑으로 내려가네요. 네. 밑으로. 네. 아. 그래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분이 바로 유치원 씨입니다. 아닙니다. 이분이. 여러분 그냥 자전거 매일 타시면 돼요. 그 너무 일 많이 해서 찌들으셨을 때 네. 머리 식히는 겸 예. 자전거 여행 한번 해보세요. 네. 1박 2일도 괜찮습니다. 예, 너무 멋지고 아무튼 그 독일에서 계속 잘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뭐 그 상하이에서도 일할 때도 보면은 우리 이제 그 어떤 스타트업이라든지 한국의 기업들의 연결이라든지 이런 쪽에 일을 많이 했잖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독일에 계시더라도 한국에 관련된 이런 것을 많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예. 아무래도 네, 제가 그런 다리가 될 수 있게끔 최선을 또 그런 다하겠습니다. 경험도 굉장히 많고 네. 네트워크도 많고. 네. 가령 예를 들어서 그 독일에 있는 그 코트라 지사가 3군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갈 때마다 이제 방문해서 그 책도 이제 드리고 또 제 블로그를 통해서 제가 독일에서 어떻게 취업을 했고 뭐 학교에 붙었고 이런 내용들을 다 공유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한국 분들이 특히 이제 돈에 대한 이런 걱정 때문에 뭐 어학연수를 가야 되나 언어를 한다면 영어를 제일 먼저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정말 많으신 분들이 독일을 한번 그 선택지에 넣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내가 이게 독일에 좀 가고 싶은데요. 네, 가서 공부하고 싶은데요. 정말 좋은 나라입니다. 그래요? 아니, 왜냐면은 제 친구는 저도 중국에서 일했던 친구들이 정말 많이 있고 또 호주에서 일했던 친구도 있어요. 근데 코로나 때 공통적으로 다 그 나라에서 한국으로 돌려보냈어요. 근데 독일은 반대 대응을 했어요. 독일은 자국에 남아있는 외국인들이 독일이 안전하니까 너희 나라로 가지 않게끔 우리가 잘 보호해주겠다. 그래서 비자를 더 후하게 줬어요. 네. 그래서 참 쉽지 않은 얘기네. 네. 그래서 이제 뭐 저한테 이제 제가 프리랜서 비자를 받았거든요. 이게 안 줄 수도 있고 1년, 2년, 3년 이게 정말로 이게 복불복이거든요. 근데 저한테 3년짜리 비자를 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코로나 때 힘들 때일수록 오히려 용기를 이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구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크게 감동했습니다. 아무튼 점점 제가 독일을 좋아지게 되네요. 그럼요. 그리고 이제 한국 제가 개인적으로 희망하는 바는 한반도가 이제 남북이 통일이 돼서 자전거를 타고 북한을 가로질러서 중국에 갈 수 있다면 그게 정말 제 하나의 꿈이거든요. 그래서 그치. 그런 부분에서 또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미리 통일을 겪어본 나라가 독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저에게 남다른 이제 깨우침을 주는 나라입니다. 멋져. 이제 지금 독일에서 뭐 이제 거주하거나 생활할 텐데 그건 어떻게 하세요? 저는 현지에 도착하면은 현지인 친구들을 많이 사귀어요. 저는 다 지인으로 취업했거든요. 중국, 미국, 이스라엘, 중국, 그리고 이번에 독일에서 일했던 홍콩에서도 다 저를 아는 지인들이 이렇게 대화하다가 취업이 된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독일에서 살아나간 과정도 다 이렇게 지인들을 통해서 살아나갔어요. 이게 베를린이 집 찾기 어렵기로 정말 유명한 도시거든요. 집을 구하기가 참 힘든 도시인데 다 이것도 지인들의 이런 추천으로 인해서 지금은 이제 지금 그럼 어떤 집에 살고 있나요? 지금은 독일 할머니 72세 독일 할머니랑 둘이서 이제 독일 할머니하고 둘이? 네, 독일어밖에 못하시는 할머니랑 너무 잘해줘요? 네.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너무 좋으신 분. 제가 정말 감동한 거는 베를린에 평화의 소녀상이 있는 거 아세요? 네, 압니다. 네. 그래서 평화의 소녀상을 그대로 둬라. 이거를 철폐하겠다고 일본 정부가 이제 밀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한국인들이랑 독일인들이 모여서 시위를 했어요. 평화의 소녀상이 필요하다. 이 자리에 가만히 내둬라. 그거를 할머니가 사진을 찍으셔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굉장히 감동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씨 좋은 독일 할머니하고 같이 생활하는. 참 이게 좋네요. 얘기만 들으면 점점 이렇게 좋아지는데. 그럼요. 정말 여러분 제가 베를린에 있을 때 한번 방문해 보세요. 오케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오늘 또 이게 유채원 이게 작가님으로서 이렇게 만났는데 보니까 이제 독일에 대한 얘기도 이제 많이 듣고 독일에 대한 얘기들인데 또 지금도 이 순간에도 독일을 조금 생각했던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이제 뭐 댓글을 남겨주면은 또 블로그도 운영하고 뭐는데 그죠? 연결해서. 근데 우리 유채원 씨가 이름이 유채원이잖아요. 그 채자가 한자로 발굴한다, 캐다. 그죠? 원자가 근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근원을 캐는. 그러니까 참 이름이 대단해. 사실 아버지가 저한테 지어주실 때는 이제 풀채자에다가 언덕원자 해가지고 들판을 생각하셨어요. 제가 말띠잖아요. 들판에서 마음껏 뛰놀면서 꿈을 이뤄라.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제 제가 한 22살 때 이제 도사님을 만났더니 이름에 물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제 원자에다가 물수변을 넣어서 근원 원자가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뜻을 넣었어요. 그러면 채자에다가 캐다째를 해가지고 근원을 넣으면 근원을 캐는 사람이 되네. 그래서 그 이름은 제가 스스로한테 주는 이름이에요. 근데 그게 맞는 것 같다. 이름이 우리 유채원 씨를 대변해 주는 것 같아. 저도 참 그죠? 소중하게 이 채원이잖아, 채원. 네. 근원을 찾아.
아무튼 또 영어로도 시크로드라고 그러잖아요. 네, 맞아요. 아, 이게 제가- 뭐지 이게 네, 제 뭔가 블로그 이게 착착 이름입니다. 맞아 이게 한자도 맞고 한글도 맞고 영어도 맞고 너무나 잘 맞는 것 같아요. 너무나 좋습니다. 내가 독일을 또 이해하는 이런 계기가 됐고 또 우리 지연 씨하고 우리 유튜브를 보는 많은 사람들이 네트워크가 돼서 또 독일에 또 가고 싶으면 연락할 수 있고 네, 그죠? 그럼요. 많은 희망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황탁TV 괜찮나요? 네,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희망과 용기를 얘기하고 있는데 마지막 다시 한번 또 할까요? 희망을 주는 황탁TV, 용기를 주는 황탁TV, 황탁TV. 독일 독일 화이팅! 화이팅!